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강신업TV는 가장 빠르게 팩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 기반에 의해서 가장 신랄하고 날카로운 정확한 논평을 해드립니다. 강신업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강신업TV 회원에도 바로 지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 회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조울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하루짜리 반등이냐, 더 큰 조정이 올 것이냐, 외신평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뉴스를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 증시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사실상 하나뿐이다. 뉴욕타임스, 미국의 뉴욕타임스 기자예요. 극심한 변동성. 극심한 변동성. 오죽하면 뉴욕타임스에 한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변동성. 미쳤다 이거지. 한국 증시가 4월 연속 극심한 폭락 끝에 31일 사상 최대 수준의 반등을 연출하면서 7월장을 마감하자 외신들은 한국 증시가 마치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앓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 공포와 환희를 오가면서 거래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환희, 양극성 장애, 조울증. 미 CNBC 방송은 한 달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한국 증시가 극적 반전을 연출하며 7월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고점 이후 약 40% 하락하면서 한 달 만에 40%가 하락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가 31일 7월 마지막 장에서 1001.89포인트 상승하면서 17.91% 역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급등한 영향으로 코스피에도 매세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기대를 키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파르게 떨어지던 코스피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CNBC 방송은 투자들은 숏 커버링에 마무리된 이후에도 해외 투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이번 급반등이 본격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증시 가운데 하나인 한국 증시가 또 급락할지 아직 결정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숏 커버링이라는 것은 많이 떨어지니까 차익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차익 먹으려고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사줄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에 따라서 결국은 다시 떨어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미국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자산운용의 정인윤 대표는 CNBC에다가 한국 증시는 마치 양극성 장애, 조울증을 앓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공포와 환희를 오가고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등은 지나치게 몰렸던 매도세가 급격히 되돌려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나치게 팔다가 이제 안 팔고 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호주 ANG 은행의 아시아 리서치 책임자인 쿤 코우는 코스피는 마치 밈 주식이나 암호화폐처럼 거래되고 있다. 마치 코인 같다는 거죠. 주요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로는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향후 한국 증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AI 붐에 힘입은 견조한 반도체 수요로 관련주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레버리지 탓에 증시가 다시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양쪽의 견해가 다 있습니다. 퓨처럼 그룹의 롤프 벌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이번 반등은 AI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시장의 신뢰가 회복된 결과이지 기업의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강제 매도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AI 인프라 구축이 둔화된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AI 투자 사이클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JP 모간 역시 6월 중순 이후 한국 증시를 강타한 딜레버리징 차입 축소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접어들었다고 보면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믹소, 다스 등 JP모간 전략팀은 보고서에서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 청산은 완료됐고 헤지펀드도 디레버리징의 약 90%를 맞춰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즉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모든 전문가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MBMG 패밀리 오피스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폴 갬볼스는 이날 급등 역시 불안정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자산 가격이 펀더멘털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가 쌓여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상승이 하루짜리 안도랄리에서 그칠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AI 열풍을 둘러싼 위험이 사라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갬블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 갬블스는 과도 레버리지와 취약한 투자 심리가 결합되면 시장은 훨씬 더 큰 폭의 조정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당장 이것이 대폭락의 시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은 머지않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시도로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폭락의 신호가 터졌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급반등은 말이죠. 이거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지나치게 떨어진 거에 대한 숏 커버링, 다시 말해서 회복, 그렇게 봐야 되고 아직 다시 정말 갈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지 이거는 아직은 ING라는 판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외국 언론조차도 한국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보면서 한정시가 조울증에 걸렸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비정상을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비정상 정권입니다. 호텔 경작이나 읍조리고 나불거리는 그런 정권이 어떻게 부동산을 알며 어떻게 주식시장을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한 조울증에 걸린 미친 증시는 없다는 겁니다. 조울증이 뭡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죠. 자, 그러면 조울증이라는 것이 뭐 심한 것도 있고 안 심한 것도 있겠지만 심하면 바로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증시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뉴욕타임스 같은 곳에서도 한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급격한 변동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겁니까? 욕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증시에 대한 욕이고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정권, 김용범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자를 빨리 경질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60% 정도가 이자를 빨리 경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자를 경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안규백 탈령 방위를 갖다가 경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알다가도 모르겠죠? 이재명은 결국은 말이죠.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증시를 지금 외국 언론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울증, 그러니까 급격한 변동성, 이거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됐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떼돈 버는 외국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피눈물은 누가 흘립니까? 우리 개미가 흘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선 강신업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강신업 TV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